안녕하세요. 만물 IoT입니다. 이번에 6번째 강의는 중간 복습입니다. 처음부터 도면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1강부터 5강까지 강의를 했는데 처음 캐드를 접하시는 분들은 어려움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캐드를 조금 좀 하시던 분들은 뭐 축척, 출력, 면적 맞추기를 이런 식으로도 하는구나 라는 거를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조금 도움이 되셨으리라 생각하고요. 처음 하시는 분은 너무 진행이 빨리 됐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물론 아직도 프로그램이 없는 분들도 있고, 이 강의를 들으면서 이제 내가 한번 해봐야 되겠구나 라는 분도 있고, 지금은 캐드가 2019를 대부분 많이 쓰잖아요, 지금. 근데 제가 왜 오토캐드 이렇게 2010을 쓰나 하면, 그나마 좀 뭐, 구하기가 조금 용이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2D의 기초적인 거를 하면서 굳이 2019까지 있을 이유가 별로 없을 것 같아서 2010으로 하게 됐습니다. 2010만 해도 부동산에서 사용하는 2D의 도면의 분할, 뭐 합병, 면적 이런 부분들은 뭐 충분히 다루고도 남습니다. 프로그램이. 그래서 이제 2D를 하게 됐고요. 그럼 이제부터 정리를 하는 차원에서 좀 차근차근 좀 쉽게 1강에 했던 거에서 5강까지 좀 차근차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 강의만 들으면 이 강의 하나로도 아마 하실 수 있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제일 처음에 이제 프로그램을 인스톨을 하고 캐드를 열면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이런 화면이. 이런 화면이 나오고, 이런 화면 속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뭐 모래도 있어야 되고 뭐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좀 답답한 거는 있을 거예요. 뭐 처음부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처음부터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단 처음에는 막막하니까 A4 용지부터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A4 용지. A4 용지는 우리가 알다시피 가로가 210, 세로가 297이에요. 근데 그 도면을 일단은 화면을 하나 만들어 놓고 시작하는 걸로 할게요. 네모 툴박스죠. 네모 툴박스.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 요 부분. 요, 요 부분. 요거를 선택을 하고 아무데나 왼쪽 마우스를 찍어요. 그러면 마우스를 이렇게 당기면 이렇게 왔다 갔다 하죠. 그래서 일단 찍고 풀박스를 찍고 일단 지정을 하면 요 밑에 보면 치수라는 게 나와요. 치수. 그래서 여기에다가 D를 쳐야 되겠죠. 여기에다가 우리가 치수잖아요. 치수. D를 치고 엔터를 치고 그러면 직사각형의 길이 지정이라는 게 나와요.
그럼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A4 용지에 210을 치고 엔터를 치시면 폭지정이 또 나오잖아요. 폭지정. 그럼 우리가 세로잖아요. 297 이렇게 해서 엔터를 한번 쳐요. 그러면 이 자체가 지금 스케일이 너무 커서 그러는데 스케일을 좀 줄여볼게요. 이게 이제 A4 용지가 되는 거예요. 길이를 잠깐 재볼까요? 조회, 거리. 여기가 이제 요 부분에 이렇게 나오는 거는 여기를 객체 스냅을 지정해 줘야 그 점이 딱 그 점을 딱 찍어서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만약 이걸 끄면 어딘지 잘 안 보이잖아요. 지정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앞으로는 항상 이제 우리가 할 때는 이걸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걸 찍고 그러면 210 여기까지가 210이죠? 맞죠? 딱 이거 해볼까요? 297이 맞죠? 이게 A4 용지예요. A4 용지. 이게 A4 용지를 이제 한번 그렸어요. 물론 1강에서는 이거를 이 안에 내용을 넣고 프린트를 했지만 지금은 부동산에서 쓰는 거를 주로 하기 때문에 이제 이거를 안 하고 다시 하나 1200분의 1짜리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1200분의 1을 만들어 온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이게 210이니까 210이고 이게 297이니까 여기서 1.1200분의 1을 만들면 1.2만 곱하면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1.2만 곱하면 돼요. 그래서 A4 용지에 1.2배짜리를 만드는 거예요. 1.2배짜리를 만들고 그거를 A4 용지에 찍으면 결국 1200분의 1짜리가 축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명령어의 계산기는 QC예요. QC를 누르면 계산기가 나와요. 계산기가 나오면 우리가 210이라고 그랬죠. 210에 곱하기 1.2죠. 그래서 한번 결과를 한번 보고 252구나 그걸 알았고요. 그럼 297에 곱하기 1.2는 이상하네. 297에 297에 곱하기 1.2는 356.4예요. 그럼 네모 툴박스를 A4 용지에 1.2배짜리를 한번 그려볼게요. 똑같이 여기를 지정을 하고 오늘 지점을 이렇게 찍으라 그러죠. 여기 보면 아무데나 찍어주고 그 다음에 치수라 그랬죠. 치수를 넣어야 되니까 D를 치고 여기 D를 쳤죠. 그리고 엔터를 치고 그러면 아까 250이라는 게 있었죠. 그래서 여기 보면 요거를 선택하고
자, 금방 했듯이 여기에 보시면 210에다 1.2를 곱한 값하고 297에 1.2를 곱한 값하고 이 숫자를 1.2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똑같이 네모꼴을 선택해 주시고 지정을 이렇게 하시고 여기 보시면 치수죠. 치수 치수에다가 D를 치시고 요 값이죠. 요 값. 요 값에서 오른쪽 누르면 명령어에 붙어요. 물론 키보드로 쳐도 상관은 없어요. 키보드로 그냥 어려우시면 356.4 뭐 길지 않으니까 그냥 이렇게 치셔도 돼요. 그럼 이게 1.2배가 된 A4 용지입니다. A4 용지를 1.2배로 확대한 거예요. 길이를 한번 재볼까요? 길이를 한번 조회해서 거리를 한번 재볼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52가 맞고 356.4가 맞죠? 그럼 이게 이제 축척은 1200분의 1로 만든 사이즈예요. 그럼 이제 이 분할도 폼을 좀, 이거 내가 뻔듯하니까 그냥 뭐 보기가 별로 안 좋죠. 분할도 폼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럼 제일 먼저 분할도 폼은 여기다가 이렇게 쓰는 게 좋겠죠. 분할 계획도, 그 다음에 부동산 표시, 축척, 그 다음에 이제 면적이 나와야 되니까 뭐 이렇게 테이블로 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또 만들어 봐야 되겠죠. 요것만 만들면 뭐 기본적인 폼은 다 나오겠죠. 그 다음에 이게 A4 용지에 꽉 차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이 선이 하나도 안 나오거든요. 테두리가 좀 나오면 좋겠죠. 테두리도 이렇게 만들고. 자, 요까지 또 해보겠습니다. 화면이 좀 작죠? 조금 좀 키워볼게요. 계산기는 필요 없고요. 이제 그러면 이제 글씨를 써야 되는 거잖아요. 크게 글씨. 문자는 요 밑에 있는 요 A자 있는 거, 요걸 선택하시면 문자를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걸 선택하고 내가 쓰려는 곳에 가서 이렇게 문자를 선택하고 쓰려는 곳에 가서 이렇게 범위를 잡습니다. 일단 그러면 글자를 쓰게끔 이렇게 나와요. 글자를 쓰게. 이게 이제 폰트의 크기예요. 폰트 크기. 그럼 여기에 분할 뭐 이 정도만 쓰면 되겠죠. 이 문자가 너무 작죠. 문자가 한 이 정도 나볼까요? 이 정도 오니까 되겠죠. 그럼 또 하나 알아야 될 거는 이게 이제 위에 놓으면 좋겠죠. 이걸 클릭을 해서 요 툴이 무브 툴이에요. 무브. 갖다 대볼까요? 이동. 요거를 선택을 하면 이렇게 움직일 수 있어요. 움직일 수. 근데 필요한 자리에다가 갖다 놓겠죠. 필요한 자리에 갖다 놨어요. 그러면 다시 아까 요 밑에다가 부동산 표시를 쓴다 그랬죠. 그러기 전에 요 테두리를 하나 좀 긋는 게 좋겠네요. 요 바깥에 폴리션을 선택을 해서 요 툴이 뭔가 하면 간격 띄우기.
10m, 6m 뭐 이런 식으로 간격 띄우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선택을 해서 선택을 하고 여기에 보시면 거리 지정 또는 통과점 뭐 이렇게 나오죠. 거리 지정을 10m로만 하면 될 것 같아요. 10m를 하고 바깥쪽에다 찍으면 바깥쪽에 10m로 나가는 거고 안쪽에다 찍으면 안쪽에 10m가 나가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하면 또 보기가 좀 낫겠죠. 요 A4 용지의 요 바깥쪽의 테두리는 내가 출력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고 요 안에 거는 이제 종이에 이렇게 나오겠죠. 요것도 그러면 요거를 선택을 해서 요거 무브라 그랬죠. 잠깐 내려야 좀 보기가 좋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 글자를 썼으니까 문자를 더 하나 쓸게요. 네, 부동산 표시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네, 부동산 표시. 이 정도면 되겠어요. 부동산 표시. 강원도 춘천시 무슨 면 무슨 리 239번 9번지 이렇게 쓰면 되겠죠. 포인트는 아까 그거 우 글자보다 좀 작아야 되니까 한 10으로 놔볼까요? 얼마나 큰지. 너무 크네요. 그러면 5 정도 놔볼까요? 네. 좀 작나요? 7 네. 6 뭐 요정도가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확인. 그럼 이제 부동산 표시도 들어왔죠? 네, 부동산 표시도 들어왔어요. 요 밑에다가 이제 그 제가 축척을 넣는다 그랬죠? 축척도 한번 해볼게요. 문자로 해야죠. 축척도 안쪽 구석에다가 축척. 이 1200분일이죠 이게. 이것도 뭐 한 7 정도 넣으면 될 것 같아요. 네, 확인. 됐죠? 이 위에 폼은 이제 됐어요. 네. 저희가 알아야 될 거는 몇 개 안 돼요. 제가 금방 설명드렸듯이 요건 복사, 요거는 건너뛰기. 그 다음에 요거는 무브, 이동하는 거. 몇 개만 알면 되거든요. 저희 부동산에서는. 그럼 이제 이런 상태가 다 됐으니까 그 밑에는 또 테이블이 하나 있어야 되겠죠. 뭐 분할을 하면 뭐 기억, 니은 하면 기억이는 몇 평방미터인지 도로가 얼마인지 뭐 이런 것도 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 표를 선택을 해볼게요. 테이블. 이게 테이블이에요. 요 모양 나오죠? 밑에. 뭐 이런 거를 만드는 거죠. 테이블 선택을 해서 테이블을 선택을 하면 가로가 몇 개인지 세로가 몇 개인지 분할을 하는 게 많으면 이 행의 수가 많아야 되고 뭐 열은 뭐 5개 정도 뭐 비고까지 쓰면 5개 정도 뭐 그 정도면 될 것 같아요. 5개 정도면 될 것 같고 밑에도 5개 그냥 이 상태에서 한번 해보고 하죠. 확인. 엄청 크네요. 그럼 엄청 크네요. 뭐 이거 덥네요. 이 사이즈를 좀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찍고
일단 찍고 조정할게요. 테이블을 이렇게 찍으면 이렇게 움직이는 게 다 보이죠. 이렇게. 그래서 맨 요 모서리를 좀 찍어줘야 돼요. 모서리를 찍고 올려볼게요. 네. 이 정도 맞나요? 너무 크나? 뭐 어쨌든 요 정도까지. 요 정도까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요 정도까지. 조금 확대해 볼까요? 요 정도면 들어가겠죠? 한 번 더 볼까요? 지정을 해서 여기 이제 지정을 객체를 지정하면 이렇게 지정이 됩니다. 왼쪽 마우스를 누르면. 그 다음에 아까 이동 추리라고 그랬죠? 요거를 누르고 이 중간에서 아무데나 눌러서 잡고 이렇게 내리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뭐 이 정도면 되겠죠. 그 다음에 한번 이 안에 내용을 한번 넣어볼까요? 이 안에 내용은 분할 면적 뭐 이렇게 쓰면 되겠죠. 사이즈가 나올란가 모르겠네. 제대로 나오네요. 네. 얼마 났죠? 4.5 정도나? 뭐 여기는 지번, 그 다음에 여기는 지목, 그 다음에 면적도 가로치고 뭘 넣어야 되죠. 평방미터를 넣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한글로 리을을 누르고 한자를 누르면 이게 특수문자가 나오잖아요. 거기 이렇게 넣어도 되고 복사해도 되고 이렇게 넣으면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넣으면 면적. 여기는 뭐 도로가 있으면 도로. 또 리을을 누르고 한자. 복사해서 넣어도 되고요. 됐어요. 네. 그 다음에 여기 뭐 비공. 여기는 뭐 401번지, 402번지 또는 기업, 미연 이런 식으로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폼은 다 만들어졌습니다. 이 폼을 이용해서 앞으로는 이제 천대일은 잘 안 써요. 이 폼을 이용해서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또 지적도를 가지고 와서 갖다 넣는 방법을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폼은 다 만들어졌는데 이 정도 폼이면 어느 정도가 됐고 방위표가 없네요. 방위표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일직선을 선택을 하고 적당히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냥 간격 띄우기 5만 해볼까요? 그냥 오른쪽도 5를 하고 한 번 더 할까요? 왼쪽도 5를 하고 그리고 하나를 좀 더 볼까요? 화살표가 돼야 되니까 뭐 이렇게 그냥 일직선으로 할게요. 일직선으로 조금 확대해 보겠습니다. 조금 확대해서 하는 게 훨씬 좀 편하겠죠. 그래서 이 정도 선이면 될까요?
이렇게 화살표가 그려지니까 너무 빼주간가요? 약간 옮기겠습니다. 네. 약간 옮길게요. 옮겨서 밑에도 한번 요 정도 선이면 되겠죠. 너무 길어야 그렇고. 네, 됐습니다. 그러면 폴리선으로 그릴게요. 그냥 네. 폴리선으로 이렇게 찍어줄게요. 뭐 이렇게 화살표 정도면 됐고, 그러면 한번 옮겨 볼까요? 카피를 해서 이거로 그대로 직선으로 움직이겠으니까 너무, 자, 이거다 하나 갖다 놔 볼게요. 방위표를. 필요 없는 건 지우고요. 너무 크네요. 축척은 스케일이라 그랬죠. 스케일. 너무 크니까. 이 0.5로 할까요? 이 정도면 되겠죠. 무브. 네, 움직여서 갖다 놓고. 그 방향을 알아야 되잖아요. 이것도 복사를 한번 할게요. 복사를 해서 그대로 먼저 나갔다 놓고, 글자를 좀 바꾸라 그러는데, 자, 여기는 그냥 n이라고 쓰면 되겠죠. 무브. 이렇게 해도 되고, 조금 좀 모양이 좀 이쁘지 않죠? 모양은 좀 만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모양이 안 좋으니까 딴 데로 옆으로 빼버리고, 다른 분들이 만들어 놓은 것도 있어요. 그래서 만들어 놓은 거를 찾아서 한번 써볼게요. 그냥 각종 방위 표시 이렇게 한번 써볼까요? 쭉 찾다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좀 컴퓨터가 좀 조금 느리네요. 여기서 한번 찾아볼게요. 이런 데 가면 이런 방위 표시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내 컴퓨터로 저장해서 한번 써볼게요. 그러면 요거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 뭘로 할까요? 오캠의 이 경로는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죠. 캐드 강좌 6. 이렇게 저장을 하고요. 여기는 다 필요 없으니까 이거 지울게요.
아까 그 캐드 강좌 요구를 한번 찾아볼게요. 아까 캐드 강좌 요구죠. 각종 표시. 이거를 다시 캐드로 띄웁니다. 그럼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부분을 뭐 모양은 아무거나 선택하면 될 것 같아요. 이거를 선택할까요? 이거를 선택해서 컨트롤 C 카피를 해서 컨트롤 V 여기까지 왔죠. 근데 큰데요. 좀 크죠. 뭐 커도 자 이거를 선택해 볼게요. 선택을 하고 이거 너무 크니까 줄이는 거는 스케일이라 그랬죠. 스케일 기준점은 뭐 적당히 찍어 주시고 배율은 너무 크니까 0.0 하나로 할까요? 네 보이질 않는데 조금 옮겨 볼게요.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우린 표시만 하면 되니까. 자, 이제 이 정도 폼이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시청 사이트에나 군청 사이트에 들어가서 지적도를 한번 열람을 해서 레스터 이미지 갖고 오는 방법 저번에 한번 했죠. 여기다가 주소를 입력해 주면 적당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지적도가 나오죠. 우리가 여기서 정확하게 알아야 될 거는 이 부분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 그랬죠. 6334 평방미터 요거를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된다 그랬어요. 요거를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고 이 상태에서 오른쪽을 클릭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른 이름으로 사진 저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옥캠에 일루 저장을 하겠습니다. 저장이 됐죠. 그러면 이제 이 저장된 거를 굴러오려면 레스터 이미지라고 그랬죠. 레스터 이미지. 레스터 이미지를 부르면 아까 이름 저장했던 경로로 가서 이 부분이죠. 시청 사이트의 이 그림은 워낙 작아서 축척을 좀 배율을 높여줘야 돼요. 한 150 정도, 160 정도. 좀 작은 거는 뭐 200 정도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확인하고 여기다 놔둬 볼게요. 자, 그럼 됐고요. 이제 이 레스터 이미지가 왔습니다. 레스터 이미지가 왔고 전번에 설명드렸듯이 이 레스터 이미지는 그림으로서 이렇게 점으로 연결된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약간의 오차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폴리선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전번에 폴리선 다 했죠. 폴리선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폴리선이라는 거는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이 폴리선이라는 거는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리고 이게 꼭 닫혀져야 돼요. 이렇게 딱 마무리가 돼야지만 이 면적이 나오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빵꾸가 나버리면, 물론 다른 면적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있지만 정확하게 면적이 나오려면 다른 거를 명령어를 계속 써야 되기 때문에 귀찮아집니다. 그래서 꼭 이렇게 마무리를 이렇게 꼭 마무리를 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폴리선으로 한번 그려 볼게요. 저 같은 경우는 오른쪽 상단부터 하는 게 좀 편해서 상단부터 하겠습니다. 여기부터 찍겠습니다. 찍고 쭉 따라가 주시기만 하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쭉 선 중앙에다가 이렇게 쭉쭉 따라가 주시면 돼요. 각도가 나오고 복잡하니까 끌게요. 자, 이렇게 굴곡이 있는 데마다 이렇게 찍어 주시고, 굴곡이 있는 데마다 이렇게 찍어 주시고, 됐죠? 그럼 이렇게 체크를 하면 이 폴리선으로 이렇게 다 감싸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선택하고 파란색으로 할 수도 있고 하늘색으로 할 수도 있고 빨간색이 보기 편하면 빨간색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폴리선을 했더라도 혹시 이렇게 찍다 보면 폴리선이 약간 이 그림의 중앙이 아니라 약간 빗나갈 때가 있어요. 빗나갈 때는 이렇게 약간 좀 뭐 빗나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거를 찍고 이렇게 옮겨 주시면 돼요. 이렇게 옮겨 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편하게 해서 거의 선 중앙에다가 좀 맞춰 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폴리선을 이제 다 그렸어요. 다 그렸으니까 출력을 해보려면 이게 스케일이 맞는지 안 맞는지 출력을 해보려면 스케일을 좀 맞춰봐야 되겠죠. 스케일을 맞춰봐야 되겠죠. 스케일을 맞추는 거는 제 5강에서 설명드렸듯이 정사각형일 때 1m, 1m면 1평방미터죠. 그럼 2평방미터도 있고 3, 4 이렇게 있죠. 4평방미터는 이게 2m죠. 결국 무슨 얘기인가 하면
루트를 씌우면 이렇게 메다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여기가 한 변의 길이가 1.414 뭐 이게 나오죠. 이렇게 평방메다에다 루트를 씌우면 한 변의 길이가 나오는 거죠. 7 뭐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면적을 맞출 때는 이 공식이 필요하다고 했죠. 이 공식이. 이 스케일을 맞추려면 이 공식이 필요하다 했죠. 지도서상의 실제 토지 면적하고 우리가 레스터 이미지로 갖고 와서 라인 작업을 한 결과물의 면적하고 이렇게 나눠서 루트를 씌우면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그러면 아까 이 토지 면적이 얼마였죠? 그냥 대장상 면적 면적 6344죠. 대장상 면적이 6334죠. 그러면 여기 레스터로 이미지로 그린 면적은요. 리스트라 그랬죠. 리스트. 이 명령어에다가 굳이 이렇게 갖다 놓지 않아도 그냥 리스트를 치면 되죠. 리스트. 리스트를 치면 요 값이 나오죠. 면적이. 요 길이도 나오는데 길이는 의미가 없고. 그러면 요거를 기억해야 되겠죠. 적어 주시고 16140.8827 이제 확인했으니까 폴리 작업한 면적, 폴리 면적, 그냥 폴리 면적으로 할게요. 폴리 면적. 이 값이죠. 그럼 스케일은 어떻게 한다고요? 스케일은 대장상의 면적 나누기 우리가 그렸던 면적에다가 루트를 하면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내용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6334에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폴리선을 이렇게 선택해 주시고 이 부분이
줄어들거나 늘어나면 이 바깥에 있는 거하고는 또 어긋나잖아요. 나중에 이 도로 부분도 더 작업을 해서 갖고 올 경우가 생기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 전체를 여기다가 마우스를 놓고 왼쪽 클릭하고 쭉 당기면 이게 전체를 선택하는 거예요. 요거하고 요거를 전체를 선택한 거죠. 그럼 이거에 대한 스케일을 하면 되겠죠. 스케일. 이렇게 스케일요. 스케일을 하시고 엔터를 찍으면 기준점을 지정하라 그래요. 기준점은 어디서부터 이렇게 그림이 보여질 거를 얘기하는 거니까 이 정도 선에서 왼쪽 마우스를 클릭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 이제 배율을 입력을 하면 됩니다. 배율을 입력을 해야 되는데 계산을 안 했잖아요. 계산기를 꺼내는 명령어는 QC죠, QC. 그럼 계산기가 이제 나오죠. 계산기 한번 해볼게요. 아까 원 토지대장의 면적은 6344라 그랬죠. 나누기 1140.8827 이렇게 하고 여기다 루트를 하시면 된다 그랬죠. 루트. 그러면 요거가 되는 거죠. 요 값이 되는 거예요. 그럼 다시 제가 선택을 하고 스케일을 누르고 기준점을 찍고 요 값이라 그랬죠. 요 값 오른쪽으로 누르면 명령행에 붙여넣기라는 게 있어요. 요거를 하면 요 밑에 바로 그 값이 따라오죠. 여기 그죠? 그래서 여기서 엔터를 누르면 사이즈가 약간 커진 거를 보실 수 있겠죠. 그럼 이제 이 면적이 정말로 이 면적이 요게 맞춰졌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분리선을 지정했으니까 분리선을 지정하고 리스트를 치면 면적이 나온다 그랬죠. 리스트. 자, 이렇게 면적이 정확하게 맞아 떨어졌죠. 이제 면적이 다 맞은 거예요, 이게. 면적이 다 맞은 거야. 이거는 이제 없어진 거죠. 면적을 맞췄어요. 정확하게 다 맞췄어요. 계산기도 끄시고 이제 그러면 이게 정확하게 이제 1200분의 1로 이제 출력을 할 건데 이게 어디 가서 맞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길이 만약에 이게 4주각으로 나눈다면 이렇게 나눈다면 길을 이뤄내야 되겠잖아요. 이렇게 6m로. 통상이 뭐 요새 뭐 도시지역은 6m니까 물론 그 관련법에 따라서 해야 되겠지만 6m잖아요. 그럼 요까지만 6m를 한번 그려봐서 스케일로 정확하게 6m가 맞는지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로는 이게 정말 1200분의 1로 나오는 건지 안 나오는 건지 감이 잡히지 않으니까 제가 여기에다가 6m를 한번 커볼게요. 분리선으로 해도 되고 직선으로 해도 상관없어요.
자, 일자를 폴리선으로 해볼게요. 폴리선으로. 마우스가 어디 갔나? 잘 안 보이네요. 자, 그러면 적당하게 뭐 이 정도 이렇게 이 정도 이 정도 보면 되겠죠. 이 정도. 너무 넓나요? 방향만 잡아볼게요. 네, 됐어요. 약간 이동해 볼게요. 이게 이동 툴이라고 그랬죠. 이동 툴. 이동을 누르고 찍고 뭐 적당한 선에서 당겨 볼게요. 됐습니다. 그러면 약간 더 밑에 쪽으로 움직여 보겠습니다. 약간만 더 4개로 분할한다 그랬죠. 약간만 좀 이동해 볼게요. 이게 이동 툴이죠. 여기 이동 툴. 조금만 더 이동. 됐습니다. 그리고 요거를 6m로 간격 띄우기를 해 보겠습니다. 이걸 선택해서 6m. 요게 6m죠. 그럼 나중에 편의에서 뭐 4개로 나눈다면 뭐 2선 기점으로 하든 뭐 2선 기점으로 이렇게 이 정도로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자, 이렇게 하면 일단은 이 길이 됐고 여기서 이제 못따기를 하고 이래서 이거 한 핀치 생긴 거에 따라서 약간 뭐 왼쪽으로 이동을 해도 되고 뭐 그건 두 번째 문제고. 자, 이 정도로 됐죠. 그러면 이게 이제 6m라는 걸 이제 표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표시를 하려 그러면 이게 이렇게 기역자로 해야 되잖아요. 90도로 해야 되잖아요. 90도. 210도. 이 선분의 이 선에 90도로 가야 되잖아요. 90도. 그래야지 길이가 정확하게 맞죠. 이게 이제 90도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해볼게요. 일단 폴리선을 하나 더 그려야 될 것 같아요. 폴리선 하나 더 그려야 될 것 같아요. 폴리선 하나 더 그려서 여기서 그려서 자, 이제 이 선분을 따라서 안 되면 이 지점에다가 할 때고요. 확장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네요. 연장선 뭐 이렇게 나오는 거 있죠. 안 나오네요. 안 나오면 폴리선 하나 더 볼게요. 기준점이 없으니까. 대충 그리고 다시 폴리선으로 요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하나 그렸습니다. 이 선분을 하나 그렸으면 이거를 90도로 꺾어줘야 되잖아요. 270도나 90도로 꺾어줘야 되잖아요. 그 명령어가 로테이션입니다. 로테이션 R로 기준점이 어디죠? 요 기준점이죠. 여기야. 요 범위로 해서 이렇게 회전을 시켜주는 거죠. 회전. 요 회전을 이렇게 시키면 이게 90도고 이 반대가 270도죠. 됐습니다. 예. 아까 근선은 그 범위를 약간 벗어나죠.
그럼 됐어요. 자, 이 상태에서 치수기입을 하면 돼요. 치수기입. 우리가 뭐 선형 치수기입이 대다수 많이 쓰는 거니까 선형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이제 이 부분을, 이 교차점을 찍고, 이 교차점을 찍고, 요 교차점을 가면 6m가 맞죠? 6m가 맞죠? 보이시죠? 6m. 찍으면, 뭐, 위로 할까요? 네, 위로 이렇게 놓을게요. 지금은 이게 수직으로 돼서 5.01m래요. 그래서 이걸 한번 찍고요. 찍고, 이제 이 부분을 다시 선택을 해줘서, 이 선택을 해주고, 오른쪽 클릭을 하면 회전이 있습니다. 회전. 보시나요? 회전을 누르고, 그러면 기준점을 지정을 하고 나오죠. 여기 기준점을 지정해 주세요 라고 나오죠. 여기 기준점, 여기 기준점을 요점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방향은 여기죠. 여기를 찍으면 회전만 돼 가지고 5.01m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면 이 선분에 맞춰야 되겠죠. 그걸 해볼게요. 이 선을 다시 이거를 찍어야 되겠죠. 이 선분을 여기다 맞춰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6m가 나오는 거예요. 6m가 나오죠. 정확하게. 6m를 일로 뺄까요? 일로. 글자를 반대쪽으로 뺐습니다. 예. 선택을 해서 이렇게 미루면 6m가 나옵니다. 그럼 6이라는 숫자만 나와서 이게 6m인지 몇 m인지 잘 모르니까 따로 클릭해서 여기 이쪽에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다 보면, 이렇게 내리면 뭐가 있냐면 측정 단위가 있어요. 그럼 6m 맞죠? 문자 재지정, 여기에서 6m 이렇게 쓰겠습니다. 6m 됐죠? 그러면 이제 이걸 프린트를 해서 찍어보면, 프린트해보면 이게 6m가 아닌지 정말 맞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맨 바깥에 거만 빼고 선택을 해가지고 복사를 누르고, 이 복사한 내용을 일로 옮겨 놓겠습니다. 분할 계획도 틀에 붙여 넣었어요. 붙여 넣습니다. 이 부분은 뭐 다 놔두죠. 뭐 가만 놔두고, 그럼 6m,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6m고, 6m 가지고 안 되니까, 그러면 10m짜리를 몇 개 더 거보죠. 수직으로 10m짜리 몇 개 더 거볼게요. 어차피 실험을 하는 거니까, 이 직각으로 해서, 좀 짧게, 이렇게. 그럼 요게 하나의 선분을 수직으로 긋은 거죠. 그럼 요걸 선택하시고, 아까 간격 띄우기 있다 그랬죠. 여기 간격 띄우기. 그럼 몇 메다? 10m. 한번 했고, 다시 한번 선택을 해서 한 번 더 하고, 다시 선택 한 번 더, 다시 선택 한 번 더, 다시 선택 한 번 더, 선택 한 번 더. 하나, 둘, 셋, 넷, 다섯,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하나만 더 할게요. 자, 그러면 이 간격은 어떻게 하는, 이 치수기입 하는 걸 어떻게 한다고요? 치수기입 다시 한번 연습해 볼게요. 이게 직각이니까, 이 직각은 좀 쉽죠? 직각은, 이게 직각으로 되어 있으니까, 수평이 됐으니까, 그냥 이거로 폴리선으로 그냥 그려도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그리면 이제 수평으로 가니까 그냥 한번 이렇게 찍어주고, 치수를 한번 그려볼게요. 뭐 선형을 많이 쓰니까 다른 거는 이제 또 해보시면 되고, 여기서부터 좀 더 키워볼까요? 이거 찍었고, 여기까지. 그러면 치수기입을 밑으로 할지 위에 할지 정하는데, 위로 넣으려면 위에다가 클릭하면 되고, 밑으로 넣으려면 밑으로 내려와서 클릭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클릭을 한번 할게요. 자, 이제 다 됐습니다. 그러면 출력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출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캐드의 출력은 플롯이라고 얘기했죠. 플롯. 그 다음에 제1강에 보면 A4 용지 여백을 없애고 출력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죠. 그래서 여기를 누르고 이전 플롯 누르면 예전에 1강에 했던 그런 내용이 다 나오죠. 사이즈를 늘리는 게 한번 나오네요. 요거였죠. A4 용지. 그것도 아니고, 가로. 세로가 맞는데. 어디로 갔죠? 어디로 갔죠? 그 다음에 인도 이게 뜬다 그랬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상태가 지금 안 맞는 상태죠. 이게 플루토가 그동안에 좀 변했나 봐요. 세팅을 해놨는데 누가 잠시 건드려서 좀 바뀌어졌어요. 이 용지에 맞추고 인도를 다시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게 지금 여백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여백이. 이 여백을 다 제로로 만들고 한번 미리 보기 한번 해볼까요? 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이 여백 때문에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여백이나 이 바깥에 테두리 선이, 그러니까 프린트 할 때 항상 미리 보기를 하셔야 되는데, 이런 테두리는 이 A4 용지에 딱 맞게끔 여기에 맞아 떨어져야 되거든요. 이렇게. 그리고 이 안에 테두리만 이 정도 선에서 와가지고 프린트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 안 맞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러면 취소를 누르고 프린트 세팅을 처음부터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플롯을 누르면 처음에 이 화면이 뜨죠. 이 화면이 뜨고 이름은 내 프린터를 선택해야 되겠죠. 내 프린터 선택하겠습니다. 프린터 선택하고 그러면 이 여백이 이상하죠. 지금 눈으로 봐도. 그리고 용지 크기는 A4 크기고요. 그러면 여기 특성에 프린트 특성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용지 크기를 한번 볼게요. 용지 크기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A4 용지가 있죠. 그 모두 취소하고 A4 용지만 선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A4 용지 선택하고 A4 용지 선택하고 그 다음에 A4 용지가 나왔죠. 이거를 여기 표준 용지 크기 수정 이 나오죠. A4 용지 선택하고 수정을 하겠습니다. 똑같이 이렇게 여백을 이 있어서 스케일이 전혀 맞지 않습니다. 다 제로로 세팅을 해서 이렇게 저장을 해주는 거예요. 확인. 임시 PC3 파일 작성은 이번 프로그램에만 적용됩니다. 이래 놨지만 이거를 항상 쓰는 분들은 A4 용지에 딱 프린터가 하나인 분들은 이걸로 선택을 하셔야 되고 좀 바뀌는 분들은 이거를 선택을 하시면 돼요. 그럼 확인을 누르겠습니다. 확인. 그럼 여기에 보면 이름이 레이저 Z3055 임시 PC3 이렇게 나왔죠. 이렇게. 그러면 이 상태에서는 A4 용지니까 A4의 용지에 맞추는 거고요. 이거 추측은 용지에 맞추는 거예요, 지금. 그럼 화면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윈도우. 어디서부터? 여기서부터. 요까지가 A4 용지죠, 딱. A4 용지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다 간격 띄우기 없잖아요. 자, 다 제로로 놓고. 다 제로로 놨습니다. 다 제로로 놓은 상태에서 이 부분은 이쪽 부분은 지금 우리가 A4 용지보다 그 큰 거를 출력하는데 그거에 맞추는 거기 때문에 용지에 맞추는 거기 때문에 용지에 맞추고 놓으셔야 돼요. 반드시. 그리고 이 부분은 간격은 없어요. 간격 띄우기를 하시면 안 돼요. 이 부분은 0으로 놓으셔야 되고 여기 윈도우는 A4 용지의 양 규택이를 해야 되고 여기는 A4 용지로 해야 되고 요렇게만 그 다음에 이제 도면 방향은 이렇게 세로로 하는 걸로 하고 요게 세팅의 끝이죠. 이제 이 세팅이 다 된 거예요. 그러면 미리 보기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러면 아까 출력된 모습이랑 틀리죠? 이렇게 틀립니다. 이렇게 A4 용지 구탱이가 우리가 아까 정했던 이 귀탱이 한번 찍어줬었죠. 여기 위에서 여기까지 출력한다고 A4 용지로 사이즈가 딱 맞아 떨어지죠. 그러면
확인을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자, 그럼 프린터가 되죠. 그러면 이 프린터가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10m가 맞는지 6m가 맞는지 정확하게 스케일이 맞아가지고 떨어져 가지고 프린트가 되는지 스케일자로 확인해서 재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길이를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1200분의 1이니까 이 스케일자로 쓰면 600분의 1 해놓고 곱하기 2를 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나왔죠. 그리고 여백도 설명드렸듯이 이 안에 있는 이거 부분만 나왔죠. 이 부분만 스케일자로 한번 재보겠습니다. 우선 6m 자른 걸 한번 재볼게요. 그러면 이 스케일자가 100분의 1, 200분의 1 이렇게 된다 그랬죠. 300, 400, 500, 600. 그러니까 여기 600분의 1로 재면 되겠죠. 3칸이면 되겠죠. 3칸이면 곱하기 2하는 6m죠. 이렇게 한번 재보겠습니다. 6m. 잘 보이시나요? 한 눈금, 두 눈금, 세 눈금, 3 맞죠? 6m 맞습니다. 그럼 10m짜리를 한번 볼까요? 10m짜리 한번 볼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축척이 이러니까 600분의 1로 재보는 거죠. 5가 되면 10m가 맞는 거죠. 10m. 여기 이렇게 10m, 20m, 30m, 40m, 100m 정확하게 맞죠? 정확하게 맞습니다. 이제 5강에서 1강에서 5강까지 정리는 다 했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분할하는 거에 이 분할을 어떻게 좀 편하게 할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 한 개 한 개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그림, 이런 지적도 같은 경우는 이게 4개로 나눈다면 이게 1개, 2개, 3개, 4개로 나누죠. 4개로 나눈다면 이런 여기에 못따기 한다든가 여기에 못따기 한다든가 여기에 면적, 여기에 면적, 여기에 면적, 여기 면적을 다 이 밑에 부분에 다 기록을 해야 되겠죠. 이 기록하는 부분을 다음 강의부터 하겠습니다. 그동안 1강부터 5강을 들으시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총정리만 쭉 들으셔도 조금 이제 개념이 좀 잡힐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